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슬라이드 5번의 차트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했던 우리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4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는요, 글머리 기호를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네, 한글의 문단머리 번호 기능 사용, 요거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글머리 기호를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게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요 차이점을 두는 거였죠. 그래서 글씨체랑 글꼴과 글씨 크기를 바꾸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굵게 표시하는 게 한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씨를 쓰고 탭키를 누르면 이 수준으로, 이 문단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24의 크기가 탭키를 눌렀을 때 20으로 바뀌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굵은 거를 해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글머리 기호 모양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잖아요. 입력을 하신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은 입력한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 설정까지 꼭 눌러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줄 간격을 1.5줄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대로 옆에 글씨를 맞추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복사를 해서 다시 불러와서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가 서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영어만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런데 바꾸실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다 선택하지 마시고 영어 단어를 조금 남겨놓고 입력을 한 다음에 지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서식이 같이 따라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동영상 삽입은 동영상으로 삽입을 하되 여기서 우리가 설정한 거는 재생 설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슬라이드 3번이었고 슬라이드 4번은 우리가 표를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 주어진 글씨체와 글꼴과 색깔을 어떤 도형을 선택하더라도 다 그렇게 입력이 되도록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먼저 불러와서 디자인의 머리끄랭 줄무늬 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표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제외를 하고요. 언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스타일을 적용을 했죠. 테마 스타일을 강조 5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홈으로 가서 가운데 텍스트 맞춤 가운데까지 글씨를 가운데에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다 해주셔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중간에서부터 입력이 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표가 위쪽으로 작성이 됐었다면 우리가 상단 도형, 좌측 도형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으로 옮겨놓고 크기를 맞췄죠? 상단 도형이랑 좌측 도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맞추고 우리가 문제대로 주어진 대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요. 슬라이드 5번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거고요. 맨 처음 슬라이드를 열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딱 정면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고령화 인구 추이.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 시험방에서 막상 까먹고 마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고령화 인구 추이라는 제목을 입력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3번, 4번, 5번은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차트를 그려야 되니까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주어진 대로 묶은 세로 막대형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반쪽이 쪼개지면서요. 왼쪽에는 파워포인트, 오른쪽에는 엑셀이 일단은 그냥 기본값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있는 엑셀의 값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2009년, 2011년, 13년, 15년, 17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항목 4가 있고 계열 1, 2, 3이 있는데 여기 차트랑 비교해서 문제랑 비교해서 한번 봐보세요.
2009년, 11년, 13년, 15년, 17년은 항목 1로 들어가야 될까요? 계열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지금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목 1, 2, 3, 4에 문제에 주어진 2009년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고 항목 1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2011년 문제대로 2013년, 2015년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냥 파란색의 범위는 늘어나게 됩니다. 2017년 이렇게 쓰면 표가 늘어나고요. 차트가 늘어나고 계열 1, 2, 3에서 계열 1의 차트가 그래프가 65세 이상 인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65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상 인구 탭 열을 옆으로 가려면 탭키를 누르시고 행으로 이동을 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계열 2에는 전체 인구 중 비율이라고 써야겠네요. 전체 인구 중 띄고 비율 이렇게 쓰면 계열 3이 남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파란색 창을요. 화살표로 닫아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D열을 그냥 아예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편한 방법은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줄여주시면 계열 3은 없어지고 여기 우리가 입력한 부분만 이렇게 두 개의 계열로 차트가 그려지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5268, 5268명 2009년에 그러면 그대로 쓰셔야죠. 5268명. 험마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5701명, 6291명, 정확하게 6775. 이거는 타이핑이 틀리면요. 문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몇 번씩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10.6% 직접 쓰세요. 10.6%라고 쓰시고 11.2%라고 쓰시고 12.2%라고 쓰시고 13.1%라고 쓰시고 14.0%.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표시 형식에서 쉼표를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천 단위 구분 쉼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인구 퍼센트를 보면 여기에 소수점 두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문제에 보면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여기 표시 형식에 보시면 자릿수를 늘림이 있고 자릿수 줄임이 있잖아요. 헷갈리시면 다 눌러보세요. 이게는 소수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 얘는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수점 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 입력되는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입력이 되고 이 부분에서 완성이 되셨으면 엑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뿅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닫으면 다시 파워포인트 상에서 차트가 그려진 상태로 입력이 되고요. 여기 보면 65세 이상 인구와 전체 인구 중 비율이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는 천 단위로 들어갔고, 그쵸? 그 다음에 전체 인구 비율은 우리가 입력을 할 때 10.6, 11.6 이렇게 10단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가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문제대로 풀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에 그 차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의 내용들을 입력을 하셨으면 글꼴 도둠 16포인트 외곽선 이거부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가 생각이 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목이랑 이런 설정들이 바뀌기 때문에 좀 차트가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까먹지 마시고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홈에서 바꾸셔도 되죠. 도둠에 엔터 16포인트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외곽선, 테두리, 윤곽선 이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홈에 있는
그리기의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계속 했었던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의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어찌됐건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바꿔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편하시겠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얘가 한 번에 글씨체, 크기, 윤곽선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차트 제목 첫 번째 사각형을 보니까 우리는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그리실 때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차트 도구라는 숨겨진 메뉴가 생겨요. 저는 이거를 숨겨진 메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선택하지 않으면 메뉴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숨겨진 메뉴가 생기면 우리가 차트 그릴 때 레이아웃에서 거의 다 하거든요. 레이아웃에 여기 있는 레이블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거의 다 풀 수가 있어요.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표. 이것들은 ITQ 엑셀의 재사 작업을 할 때 또 유용하게 쓰이니까요. 지금 파워포인트 할 때 잘 해두시면 ITQ 엑셀에서 재사 작업이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차트 제목에 없음 제목을 가운데 맞춰 표시 차트 위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차트 위입니다. 그래서 차트 위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차트 제목을 써주는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 추이라고 쓰고요. 얘를 선택을 하되 문제에 궁서의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 이게 다 나오죠? 궁서. 궁서랑 궁서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궁서. 그 다음에 얘는 24포인트 엔터. 그럼 얘는 굵게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굵게가 되어 있고 채우기는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되 자 테두리 채우기 흰색 테두리 테두리 윤곽선 외곽선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검정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라고 했냐면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여기서 한 번에 선택되지는 않네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고 그림자를 줘야 되잖아요.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도형 효과라고 있습니다. 도형 효과.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편집할 때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거 했잖아요. 그쵸?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그림자의 오프셋 아래쪽, 오프셋 아래쪽까지 문제대로 다 작성을 하셨으면요. 다음 사각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문제에 보니까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전체 차트를 선택한 부분이 차트 영역이고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 그림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이 차트의 부분 그림 영역을 선택하셔서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시고 지금 이거 할 때요 이 눈금선을 보세요. 눈금선이 저 그림에는 문제상에는 눈금선이 없잖아요. 눈금선을 선택을 해서 컴퓨터한테 지워줘 딜리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하고 지워지죠. 두 번째 작은 사각형도 끝났고 데이터 서식이라고 해서 문제대로 합시다. 데이터 서식 전체 인구 중 비율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 딱 달라붙어 있어서 안 보이는 이 빨간색 차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선택이 안 되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범례 있죠? 범례를 선택을 하시고 전체 인구 중 비율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도 차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디자인에서 컴퓨터야 차트 좀 바꿔줘 차트 종류 변경을 해줘 이렇게 누르셔도 똑같은 메뉴가 뜨고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은 꺾은 선형 차트에서 항상 요거 네 번째예요. 이게 제일 보기가 좋나 봐요. 그래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내가 선택한 애들이 꺾은 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쵸?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요, 바뀐 꺾은 선형 차트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계열 옵션을 기본축, 보조축.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율은 10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단위에 비교해서 묻혀있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에 보조축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축 클릭을 하면 차트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지금 다음 사각형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가표시라고 했습니다. 가표시. 가표시 2017년의 전체 인구 중 비율 계열만 표시하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14%에 해당하는 문제에 보니까 14%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레이아웃에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위쪽으로 달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4포인트만이니까 14%만이니까 여기서 2017년에 14%에 해당하는 애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한 번 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얘만 선택이 되고 여기에 아까 레이아웃에 여기서 다 끝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레이블을 가운데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위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14%가 이렇게 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됐고요. 데이터 테이블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에서 오른쪽에 범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범례를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표에 데이터표 표시가 있고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표를 하면요. 여기에 있는 차트의 색깔들이 없고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같이 생기니까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여기 보조축에요. 보조축에 우리가 빼먹고 안 했는데 우리가 문제에 보면 0%, 4%, 8%, 12%, 16%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0, 2, 4, 6, 8,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조축으로 바꿨을 때 이 보조축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축 옵션이 나오고 그러면 16%까지 0.16 주 단위는 0.02가 아니라 4, 8, 12, 16이니까 0.45 이거 왜 이러신지 알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04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보는 문제처럼 0, 4, 8, 12, 16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1번 동그라미를 보니까 도형 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파랑, 투명도 50%, 외곽선 없음, 글꼴, 굴림 18포인트. 그래서 이 도형을 자세히 보니까 삽입해서 도형을 일단 갖고 와야죠. 그런데 얘는요, 도형 찾는 게 일인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얘는 둥근 사각형입니다. 도형을 잘 보셔야 돼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되 두 번째 그래프까지 먹고 갔으니까 선택을 하시고 얘가 조금 둥그지 않다. 그러면 노란색을 조금 잡아 당겨 주시면 되죠. 굳이 이거는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채우기를 파랑, 투명도 50%,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여기서 채우기를 파란색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요 외곽선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윤곽선, 외곽선, 테두리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흰색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설정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서식에 들어가시면 바로 정면에 투명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좀 안에가 투명하게 비치는 도형이 되죠. 그 다음에 굴림 18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글씨를 먼저 씁시다. 아니 한 칸 떼고 땡땡 선명 컴마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선택을 하시되 우리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해야 되니까 굴림
18포인트. 색깔도 검정색. 아이고, 색깔을 검정색.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슬라이드 5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대로 하나씩 차례차례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트 부분을 되게 귀찮아하시고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한 번만 그려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제대로 따라서 그려보시고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만 그릴 수 있으면 다른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따라서 그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5번을 잘 작성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드 6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슬라이드 6번 도형 작성을 하는 걸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